MZ 말투, 잼민이 같다, 이런 좀 어려 보이는 것 같다, 나이가 곧 30인데 아직도 애 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말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어떤 여성분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매력적으로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혹은 조금 더 내가 성숙하게 보이고 싶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력이 좀 없다, 혹은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투가 있어요. 이미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상대방을 자기 시선으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너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이런 건 모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난 맞다고 봐, 아니면 이건 너가 봐도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리거나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애초에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게 맞아 혹은 너는 틀려, 정의를 내려버리는 말을 자주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건 아니면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소위 말해 MZ 말투, 잼민이 같다 이런 좀 어려 보이는 것 같다, 제가 나이가 곧 30인데 아직도 애 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투가 뭐냐면 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저도 잘 하고 끝맺음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혹은 조금 더 내가 성숙하게 보이고 싶다면 무조건 말의 끝을 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문장 부호를 탁 집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걸 고쳐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거나 저도 그건 잘 하고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딱 마침표까지 찍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문장을 얘기할 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선명하게 마무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 이분은 이런 성격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메신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매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됐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히읗 하나 쓰시거나 히읗 하나 쓰시거나 이렇게 딱 남기는 경우는 대부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을 할 때 우리가 끝에 웃음을 살짝만 넣는 거는 기웃음 혹은 자조적인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상을 얻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에 유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슬픈 일이 아니고 속상한 일이 아닌데도 좋은 일, 감동적인 일 아니면 평범한 일상 대화에서도 계속 유유를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좋은 감정 언어에는 좋은 표현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즐거웠어 유유유 이렇게 쓴다면 너무 좋다는 건 알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밝은 표현들을 써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말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배려심이 없는 말투라든지 아니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어떤 여성분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매력적으로 대화를 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지를 본인이 더 생각하는 분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려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가 말을 하는 도중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뭔가 말이 자꾸 뚝뚝 끊기거나 아니면 결국 자기 중심으로 오게 되거든요. 온전히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고민의 생각, 그거에 대한 다시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가 정말 이분이 나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소개팅을 하든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 있으시던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이런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파악하려고 애쓰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저는 배려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집중력,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력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관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배려해요.
보통 연애 초반에는 남성분들이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떤 거 하고 싶어? 뭐 먹을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성분들이 나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봤는데 자기랑 꼭 보고 싶었어. 이번 주에 그거 보러 가뒀지? 아니면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전시 그 둘 중에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나의 주관을 먼저 얘기하고 배려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맙죠.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미팅을 하시거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은 대화법인데요. 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먼저 선호하는 선택지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어떠세요? 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 다음에 배려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화의 구조가 잡히게 돼요. 너무 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긴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훨씬 더 대화가 재밌어지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품이 있다, 매력적이다,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덕분이라고 축혀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전달드렸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이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지는 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덕분에,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죠. 이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좀 매력이 떨어지는 남성분들의 말투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 얘기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 특히나 소개팅이나 여성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잘하고 싶고 혹은 내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이런 건데 내가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잘했고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허세가 가득 차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정말 진심으로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말 매력적으로 여성분들이 느끼는 남성분들의 말투 특징은 내가 이러이러했어 라는 나중심보다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려고 어떠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호감을 사기 쉽습니다.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대화가 좀 힘들어요 라고 느끼는 경우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안 보였을 때 대화를 안 하고 싶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저는 요즘 러닝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 하고 끝내거나 오늘 혹시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 좋아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보고 다 대화를 지금 이끌어내라는 건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이어가야 되지? 라는 혼란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질문이 들어왔다면 꼭 대답만 네, 저도요. 이런 식으로 끝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기 쉽죠. 제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말과 말 사이에 소위 말해서 마가 뜬다 라고 하는 이런 공맥을 못 견뎌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쉴 틈 없이 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과 말 사이에 공백이 있어야 그 안에 감정이 들어요. 감정이 들어올 틈이 필요하거든요. 이 여백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여운도 좀 생길 수 있고 대화와 대화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좀 해볼까? 라는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견뎌보세요. 공백이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공백을 무조건 내가 채워야 한다라는 강박도 버려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다음 대화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화의 공백이 있어도 괜찮구나. 혹은 있었을 때 훨씬 더 대화의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라는 사례들을 몇 번 쌓아보시면 공백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와 대화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한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람과의 대화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AI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는 전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AI는 확률 기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고 그런데 사람과의 대화는 어때요? 모든 순간이 비확실성
있어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할지 고르고 어떤 질문을 나한테 던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비예측성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인생과 인생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 두 인생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질문들, 대화들 안에서 영감도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생각, 통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건 사실 말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대화,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던져보실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치과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말의 매력 그리고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1, 2부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전에 스피치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다가 지금은 조금 더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이 사람이든 AI든 말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듣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열고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